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6.3 삼각형의 외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보면 삼각형의 외심의 뜻을 안다. 다음 삼각형의 외심의 성질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생각 열기, 물류창고 위치 정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먼저 그림 먼저 보면 새 공장이 있는데 어떤 업체가 이 새 공장을 납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물류창고를 지으려고 하는데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에 물류창고를 짓고 싶어 합니다. 어느 지점으로 정해야 될까? 라고 지금 이 아저씨 고민하고 있죠? 자, 문제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생각 열기를. 자, 오른쪽 지도에 표시된 새 공장 ABC로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가 물류창고를 지으려고 합니다. 새 공장에서 거리가 모두 같은 지점에 물류창고를 지어 물건을 운반하려고 할 때 물류창고의 위치를 정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금 얘기했습니다. 어느 지점에 물류창고를 지어야 좋을지. 이게 거리가 가까운 데면 사실 아무 데나 써도 상관없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강릉이 되고 여기 뭐 대전이 되고 부산이 됐을 때 어느 지점에 물류창고를 짓느냐에 따라 사실 거리가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리에서는 이런 고민이 되게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활동 1. 세점 PQR를 중심으로 각각 원을 그려서 세점 ABC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같은 점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원을 그리자고 하네요. 여기서 원을 그리면 세 점을 지날까? 여기서 원을 그리면 원을 그려봤습니다. 선생님도. 자, 이 원은 뭐냐? P에서부터 일단 C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C를. 그랬더니 AB가 다 안 지나죠. AB가 안 지납니다. 이 거리가 아마 제일 길어서 그런가 봅니다. AB가 안에 들었네요. 이번에는 Q점을 중심으로 한번 원을 그려봤습니다. Q에서 C를 지나는 반지름으로 하고 원을 이렇게 그렸더니 A점, B점 다 지났네요. 그러니까 이 Q는 이게 반지름이 되니까 와, Q로부터 ABC 거리가 다 똑같겠고 우리가 이 아저씨가 구하려고 하는 지점을 찾았네요. Q예요, 아저씨. 알려주면 되겠죠? 자, 다음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R에서 C를 반지름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AB가 또 안 지나갔죠? 자, 그래서 세 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Q점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활동이 자와 각도기를 이용하여 삼각형 ABC의 각 변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각각 그어보고 얻은 결과를 설명해보자. 갑자기 자와 각도기를 들이미네요. 그리고 자와 각도기를 들이밀어서 이 세 공장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그리고 각 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면 실제로 이 Q점하고 만납니다. 신기하게도. 그래서 세 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면 한 점에서 만나고 그 점이 바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됐다. 우리 그런 걸 실제로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류창고의 위치를 나타내는 한 점의 성질을 알 수 있나요?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 생각 열기에서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한 꼭지점을 반지름으로 하는 이렇게 원을 그리면 이제 원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요 점이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근데 이럴 경우 이것이 항상 성립하는지 사실 이 그림에서만 성립하는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수학은 특정한 어떤 상황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만족하는 그런 이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성립하는지는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수학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수학적 과정을 지금부터 한번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세 꼭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수학적인 방법으로 찾아봅시다. 자, 이걸 찾으려면 먼저 수직 이등분선 위에 점의 성질을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어떤 변이 있고 수직 이등분선이 있습니다. 그 점 위에 어떤 점에서라도 두 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습니다.
왜 같으냐? 자, 이 점을 정했어. 그러면 두 개의 삼각형을 보면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이등분하고 여기가 수직이야. 그다음 두 개 삼각형 보면 얘는 항상 공통변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항상 SAS 합동이 돼. SAS 합동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항상 이 길이가 같아진다는 얘기야. 다시 수직 이등분선이 어떤 점이 있어. 그러면 여기로부터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서 두 삼각형을 바라보면 항상 얘가 합동이 돼. SAS. 합동된다는 얘기는 항상 이 길이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 위에 점 O에서 두 점에 이르는 거리는 항상 같아. 이 점뿐 아니라 모든 점에서 이르는 거리가 다 같습니다. 오늘 이걸 많이 써먹습니다. 자, 우리 SAS 합동된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변의, 자, 이 변에서 수직 이등분선 그리고 이 변에서 수직 이등분선 그리고 이 변에서 수직 이등분선 그렸어. 그러면 세 변에 바로 교점이 있으면 그 교점 O가 교점 O가 이거의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이 거리 같지. 자, 이거의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이 거리 같지. 그러니까 이 거리하고 같고 이 거리 같으니까 이 거리도 같고. 그럼 바로 이게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 바로 이 점이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 같네. 오늘 공부할 걸 찾았습니다. 잘 찾았죠? 금방?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의 성질만 이야기하면 이렇게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으면 가끔은 어떤 학생은 여기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선생님 얘기하니까 맞겠지 하고 이제 앉아있는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끔 선생님 좀 뭐가 찜찜한데요? 그래서 뭐가 찜찜해 하면 얘기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두 개의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건 뭐 당연히 두 직선이니까 맞죠. 근데 세 번째 수직 이등분선을 그렸는데 이렇게 지나가거나 혹은 이렇게 지나가. 나머지 이 꼭지점에 한 점에서 안 만나면 어떡해요? 그럼 선생님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훌륭한 학생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만 수학을 좀 제대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지금 사실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반드시 한 점을 지난다는 어떠한 사실 근거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걸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려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수학을 평소에 좀 많이 힘들어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쪽 파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좀 더 엄밀한 수학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한번 이거 살펴보세요. 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두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건 당연합니다. 두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그럴 때 이 점은 사실 우리 이거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사실 요거리 같잖아. 아까 수직 이등분선의 성질상. 또 요 변의 수직 이등분선상 점이기 때문에 요거리 같은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이 점이 사실은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를 이미 찾긴 한 겁니다. 왜? 이거 다 같기 때문에. 근데 그 이 점이 과연 요 변으로부터 수직 이등분선 그려도 요 점에서 만나는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면 요 점에서부터 그러면 일단 요 점이 이 거리 같다라는 얘기는 우리 다 얘기했죠? 왜냐? 이거 같고 이거 같기 때문에 이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같다라는 것까지는 우리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그럼 이 점에서 수선을 내리봅시다. 수선을 내리고. 그럼 수선을 내리그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잘 보세요. 여기 수선을 내리궜어. 근데 수선을 내리궜지 이게 아직 뭐 땅을 몰라. 수선을 내리궜으면 이게 직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아까 이거 길이 같은 건 왜냐 이거 두 개 같고 이거 두 개 같으니까 이거 길이 같은 건 또 인정할 수 있죠 지금? 게다가 이 빨간 거는 두 개의 삼각형에서 뭡니까? 공통변이죠. 공통변이라 이 두 삼각형을 잘 보면 직각이야 둘 다. 그리고 빗변의 길이가 같아. 그 다음에 공통변 한 변이 있어. 그럼 두 개의 삼각형은 RHS 합동입니다. RHS 합동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야?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이 길이 우리 지금 현재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라는 사실을 합동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러면 이 선은 뭐냐? 이 선은 요 점에서 수선을 내리건 이 선은 사실 이 변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내리근 거하고 일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요 수선과 이 변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그린 선은 일치하는 거야. 그래서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설명 들어도 뭐야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엄밀한 증명이고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론적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해보면, 자, 여기서 수선을 내리그으면 OAD와 OBD가 합동이 됩니다. 무슨 합동? RHS 합동. RHS 합동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그러므로 이 OD는 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됩니다. 왜? 이등분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수직 이등분선이 돼. 그래서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선을 내린 것과 여기서 수직 이등분선이 그린 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한 점에서, 그래서 이 점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까지는 모두 같죠? 따라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기 때문에 이거 한 변을 반지름으로 하는 그 원을 그리면 당연히 나머지 꼭지점도 지나가겠죠? 거리가 같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 모두 그릴 수 있고, 여기서 우리 용어를 하나 좀 살펴봅시다. 자, 삼각형 ABC에 모든 꼭지점을 지나는 어떤 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원은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외접원. 사실 이게 삼각형뿐 아니라 사각형이 있는데 사각형이 네 꼭지점을 예를 들어서 다 지나. 그러면 그 애는 사각형의 외접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접원은 다각형의 모든 꼭지점을 지날 때 외접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합니다. 세 꼭지점을 지나는 때를 외접한다라고 하고 그럴 때 원이 외접원이다. 그리고 외접원의 중심이 외심이다. 알겠습니까? 그 외접한다라는 것 모든 꼭지점을 지날 때, 아까 얘기했죠? 다각형의 모든 꼭지점을 지날 때 외접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원을 외접원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외접원의 중심이 외심이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외심이었는데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을 지금 찾고 있는 걸 공부하고 있습니다. 삼각형의 외접원. 외접원이 되려면 모든 꼭지점을 지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자, OA를 중심으로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세 꼭지점을 지나죠? 세 꼭지점을 모두 지나는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이 지금 뭐야?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옵니다. 자, 그럴 때, 그래서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O는 외접원의 결국 중심이 되는 겁니다.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은 결국 외접원의 중심이 돼. 외접원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결국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은 오늘 공부하는 외심이 된다. 그렇다는 결론을 여기까지 되게 힘들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요약하면 되게 간단한데 여기까지 엄밀하게 이렇게 설명하면서 오기가 쉽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의 외심.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나고 그 점이 바로 외심이 됩니다. 자, 이 점에서 삼각형의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 왜냐? 우리 아까 수직 이등분선의 성질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됩니다. 이론은 다 했습니다. 근데 문제 풀 때 우리 항상 외심 문제는 이등변 삼각형 세 개가 보여야 됩니다. 왜? 외심으로부터는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습니다.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 지금 이등변 삼각형 세 개 보입니까? 이거. 이등변 삼각형 세 개를 항상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문제 1번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원 O가 외심이라고 합니다. 외심이라고 하면 세 꼭지점이 이루는 거리가 여기가 같은 거야. 여러분 항상 알아야 됩니다. 외심일 때 각 x의 크기를 구하세요. 자, 아까 뭐라고 했어? 외심은 이디멘션형 3개를 봐야 된다. 자, 이 문제 풀이하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 자, 먼저 한 가지. 자, 이게 이디멘션형이니까 여기가 x면 여기도 x. 자, 여기가 30이면 여기도 30. 여기가 45면 여기가 45. 자, 이렇게 구해서, 자, 그러면 모든 내각이 합 180도죠. 다 더해봐. 2x 더하기, 자, 45 2개, 90. 더하기 30 2개, 60입니다. 각도 씁시다. 그러면 2x 더하기, 이거 2개 더하면 얼마야? 150도죠? 150도는, 자, 세 내각이 합이 180도 돼야 되죠. 그러니까 2x는 얼마야? 150도가 이항합니다. 그러면 180 빼기 150은 30도가 돼서 양변을 2로 나누면 x는 15도가 나오죠. x는 15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풀이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한 가지 방법입니다. 두 번째 풀이 방법. 두 번째 풀이 방법은 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잘 봐. 항상 외심으로 하면 이디멘션형 3개라 둘이 똑같고 둘이 똑같고 둘이 똑같아. 그럼 똑같은 거 2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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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180도가 나와야지.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거 하나씩만 더해. 2개씩 더하면 180도야. 2개씩 더하면 180도인데 그럼 하나씩 더하면 얼마일까? 하나씩만 더하면 이게 90도가 돼야 됩니다. 왜? 2개씩 더하면 180도니까 하나씩만 더하면 90도.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이렇게 풀지 않고 하나씩만 더하면 90도가 돼야 된다. 그럼 2개 더하면 75도. 90에서 75 빼주면 여기는 15도. 이렇게 좀 더 간편하게 풉니다. 그래서 1번 답은 15도가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80도로 풀지 말고 90도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문제. 2번 문제도 한번 봅시다. 자, 사실은 외심이니까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야. 여기도 35도, 여기가 x면 여기 x인데 우리 아까 90도를 한번 이용해보자. 자, 여기 130도야. 그러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라 2개 더하면 50도. 2개 더하면 50도죠? 그럼 하나는 몇 도야? 하나는 25도야. 하나니까 25도인 줄 알았어. 그럼 하나씩만 더하면 아까 우리 90도 돼야 된다는 거 했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 더하면 60도지. 그럼 x는 몇 도? 30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생각이. 자, 삼각형 모양에 따른 외심의 위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 이거는 금방 끝납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도 컴퓨터 그래픽으로 보면 이게 그 예각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외심이 아무리 움직여도 삼각형 내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둔각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부에서는 세점으로부터 같은 거리가 없어. 그래서 외심이 삼각형 외부에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둔각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직각 삼각형 같은 경우에, 자, 우리 예각 삼각형이 내부, 둔각 삼각형이 외부에 있어. 그럼 직각 삼각형은 그 내부도 외부도 아닌 빗변에 있고, 빗변의 중심이 언제나 외심이 됩니다. 이거 문제 같은 데서 많이 나옵니다. 자,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기에는 선생님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번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학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삼각형 외심 위치를 한번 더 측정해 봤습니다. 자, 얘네들이 현재 각이 표시가 실시간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 얘가 외심입니다. 자, 지금 예각 삼각형이죠? 아무도 90도 넘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무도 90도 넘지 않습니다. 지금. 자, 예각 삼각형에서는 외심이, 그런데 지금 각 B가 커지고 있어, 각 B가. 자, 각 B가 아까부터 커지고 있어. 각 B가 커짐에 따라, 각 B가 지금 90도 아직 안 됐어. 그런데 아직은 외심이 삼각형 내부에 있어. 각 B가 90도에 가까움에 따라 얘가 지금, 탈출하려고 해. 그래서 각 B가 실제로 90도가 되면 이 외심이 빗변을 이제 걸치는 거야. 여기가 지금 90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가 뭐냐? 여기에 중심점이 돼서 여기서부터 이 거리, 여기서부터 이 거리, 여기서부터 이 거리 같아집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심이다. 그래야지만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직각삼각형의 외심이라면 요게 이등변 삼각형, 또 요게 이등변 삼각형이 돼. 자,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자, 이 각비가 점점 커져. 각비가 드디어 90도를 넘었더니 둔각이 됐더니 저 외심이 탈출해버렸어. 각비가
커짐에 따라 외심이 점점 외심이 아니라 각비가 커지면 외심이 많이 멀어집니다. 삼각형으로. 각비가 커질수록 외심이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아 이제. 이런 거 실시간으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외심의 위치는 예각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삼각형 내부에 있습니다. 외심이 안에 들어있어. 직각삼각형에는 외심이 빗변의 중심이야.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심이다. 그다음 둔각삼각형은 항상 언제나 삼각형 외부에 외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직각삼각형 아까 뭐라고 했죠?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심이다. 자, 현재 직각삼각형입니다. 자, 이럴 때 XY 값을 각각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림 크게 보고 다시 봅시다. 우리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심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거리 다 같으니까 여기가 6. 왜냐? 여기 10이니까 여기도 6. 그리고 여기도 6. X도 6cm 됩니다.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심이다. 그 다음 여기가 우리 그래서 이 거리 같은 게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럼 여기가 60이면 사실 여기도 60.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60. 근데 두 개 60이니까 여기도 60이네. 그럼 여기가 60이니까 여기가 120. 여기가 120입니다.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두 개가 더하면 60도가 돼서 하나에 30도씩. 그래서 y는 30도가 나오고 x는 6cm가 나옵니다. 다시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심이다.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x는 6, y는 30도가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죠? 그래서 삼각형의 외접원 그리기. 삼각형의 외접원을 그리려면 외심을 찾아야 되는데 그 삼각형의 외심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그게 외심이 된다.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이등변 삼각형 3개가 보여야 된다. 그 다음 하나 더 정리하면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심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꽤 긴 시간 공부한 것 같네요. 수고 많았습니다.